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예방약기실 우창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콜롬비아 감염병 대응 연수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국제보건이나 국제교육 연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맡으면서 당연히 내가 해야지, 콜롬비아 감염병 대응 연수 사업에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 교수님들 강의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저는 조금 제 전공이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이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대응 협력의 필요성과 그리고 제가 이제 콜롬비아 감염병 대응 연수 교육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느낀 점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내용인데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수립을 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내세우고 있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건강수명의 연장, 또 하나는 이제 건강 형평성, 이제 소득 간, 지역 간의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시도별 심장질환의 사망률의 격차를 2023년도 이제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령 기준으로 사망률이 되는 거고요. 가장 낮은 지역을 보게 되면 대전이 이제 10만 명당 한 20명이 심장질환을 사망하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반올림하면 10만 명당 40명 정도로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시도별로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시에서의 사망률 차이, 심장질환 사망률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3년 이동 평균율에 대해서 이제 성별 연령 표준화를 시켜서 이제 자치구별로 구별로 이제 사망률을 비교한 심장질환 사망률을 비교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구가 강남구입니다. 10만 명당 18.1명이고요. 가장 사망률이 높은 구가 금천구로 38.3명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서도 한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게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망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질환별 사망률이나 아니면 평균 수명의 차이는 더더욱 크게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밑에 X축이 남자의 이제 평균 수명, 평균 기대 연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Y축이 이제 여성에서의 평균 기대 연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이제 평균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 일본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83.5년 정도가 평균 기대 연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소말리아라든지 아니면 모잠비크 같은 국가들 보게 되면 평균 수명이 한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국가랑 비교했을 때는 한 23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달리라고 해서 이제 기대 연령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장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장애로 인한 어떤 장애 같은 것들을 같이 합산해가지고 이 달리라는 것들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질병에 대한 질병 부담이 높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보게 되면 달리가 이제 거의 한 7만이 넘어가는 데 비해서 미국, 캐나다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같은 국가를 보면 달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이제 국가별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질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버든 오브 디스라는 그룹에서 헬스 어세스 퀄리티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0점부터 이제 100점까지 나타내고 있고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높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보라색이나 이 파란색이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및 질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캐나다, 이제 아니면 호주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질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인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및 접근성 및 질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건강 불평등이나 건강 격차, 건강 불연평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용어가 조금 이제 혼동된 측면이 있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health disparity가 이제 건강 격차입니다. 건강 격차는 이제 아웃컴의 차이, 그러니까 질병 발생이나 사망률의 차이를 이제 건강 격차, health disparity라고 부르게 되고요. health inequity라고 하면 이제 건강 불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언페어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사회 구조 측면에서의 소득 수준 혹은 어떤 그 교육 수준에 따른 이제 건강 의료 이용이나 아니면은 의료 접근성에 대한 차이들 같은 것들은 뭐 건강 불평등이라고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 자원이나 아니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포의 차이를 이제 건강 불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보건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 어떤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이제 그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누구나 이제 건강한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 헌장에서도 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향유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이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기본의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78년도 알마아타 선언에서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이라는 문구로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국가로서 당연히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콜롬비아에서 이제 감염병 내용 연수 교육을 했었는데요. 콜롬비아 하시면은 이게 다들 커피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연수 교육을 하게 되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처음에 선물을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커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가져오면서 이제 콜롬비아 복지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커피다라고 하면서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콜롬비아의 상황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보건학적으로나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요한 그 질환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결핵이라든지 혈액 같은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가져온 영국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콜롬비아에 갔을 때 이제 여행자들이 주의해야 될 병이 이제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 바이러스나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황열병 같은 치kun구냐 같은 이제 모기베개 같은 병들을 굉장히 조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모기베개 감염병이 가장 유행하는 것이 브라질이고요. 이제 콜롬비아 사람들도 보게 되면 주로 질문들이 이제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댕기 피버나 옐로 피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아니고요. 성균관대에서 이제 저희 콜롬비아 대형 연수교육에 참여하셨던 김종원 교수님이 이제 콜롬비아 홈페이지, 복지부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가 잘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VPN을 우회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실제로 이제 모기에 대한, 모기맥의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관리 체계라든지 아니면 통계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BBC 코리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콜롬비아에서 도심에 모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모기에게 감염병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왜 모기를 풀었을까요? 네. 이게 2021년도에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거는 콜롬비아 얘기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있던 이제 클러스터 랜덤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볼바키아라고 해서 이제 모기에 기생하고 있는 모기에 기생이라기보다는 공생이라고 그러겠죠.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볼바키아에 감염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댕기 피버 같은 것들에 대한 복제나 아니면 증식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제 모기에 대한 어떤 그 퇴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충제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모기들이 이제 후손들을 낳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모기가 당연히 이제 댕기피버라든지 아니면 말라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당연히 위에만 끼치는 애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생태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수분 같은 것들을 옮기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모기가 없어진다면 제가 좋아하는 커피 같은 것들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커피 열매 나무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시지 못하게 되고 농작물을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볼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모기의 종은 그대로 놔두면서 바이러스만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는 일들을 하니까 좀 더 생태계 친화적이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좀 더 유해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오히려 콜롬비아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모기 내재 감염병에 대한 관리 방법이 아닌가라고 혼자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에 해줄 수가 있는 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콜롬비아와 이제 우리나라 맨 밑에가 이제 우리나라고 이제 맨 위에가 이제 콜롬비아입니다. 밑에 중간에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 이제 유명한 국가인 브라질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초과 사망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고요. 미국이나 이제 브라질보다 굉장히 많이 높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 역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역량들을 저희가 전수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코로나19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성공한 국가고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맨 마지막 것들,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 같은 것들, 번역별 감염 전문 병원이나 시도역학 주사관이나 시도별 감염관리지원단, 보건소에서의 감염 대응과에 대한 그런 체계들 같은 것들을 전수함으로써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일이나 아니면 외국 국가 하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팬데믹의 그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게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1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인체에 대한 감염들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H5N1이 이제 새로운 팬데믹의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더욱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측면 봤을 때도 이제 감염병에 대한 국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감염병 대유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제 협력 연구를 촉진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상대방 국가들도 서로 도움을 받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